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쌀쌀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한동안 업로드가 없었는데 기다려주신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추석 명절 동안 쉬다 보니 관성이 생겼는지 나태해진 것도 있고 사업 준비와 개인적인 일도 마무리 짓느라 유튜브를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은 스스로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게으르게 놀고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 근황부터 공유드리자면 저는 얼마 전 드디어 사업자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무실도 계약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도 받으러 다녀왔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지난 영상으로 공유했듯이 사전에 많이 알아보고 준비를 한 덕분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처리하느라 당황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1인 개발자의 사업자 등록 신청 과정을 자세하게 영상에 담았으니 사업자 등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기본적으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 사전에 인허가 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인허가 신고 후 등록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가지고 있으니 넘어가고 제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사업장 소재지를 정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다음 인허가 신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게임 제작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계획했던 대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 비상주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접근성, 상주 매니저, 시설물 세 가지였는데요. 제가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접근성이 중요했던 이유는 창업세 감면 때문인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창업세 감면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세무서에서는 창업세 감면 여부를 검토할 때 실질적으로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 활동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창업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주소만 사용하는 게 적발되는 경우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사업장에 방문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이나 사무 업무 등 사업 활동을 하고 증빙 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한 달에 한두 번 방문하려면 아무래도 집에서 가까운 것이 편하기 때문에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저는 집에서 차 타고 3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지역에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다음은 상주 매니저 유무입니다. 상주 매니저가 중요한 이유는 우편물 확인과 실사 때문인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세무서, 금융기관, 거래처 등에서 중요한 우편물이 사업장 주소로 배송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우편물임에도 제때 확인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세무서에서 보낸 중요 우편물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정상적인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해 직권 폐업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상주 매니저가 있는 비상주 사무실은 우편물을 관리해서 사업자에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 매니저가 있는 곳은 대부분 실사 준비도 도와주는데요. 실사라는 게 뭔지 궁금해서 매니저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투자를 받게 되는 경우 담당자분들이 사업장으로 점검하러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주 매니저에게 사전에 미리 실사 일정을 전달하면 실사를 위한 사무실 세팅이나 관련 업무에 필요한 응대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시설물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시설이 열악한 경우 사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곳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세액 감면 혜택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 책상, OA존 등 사무 공간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시설물에 투자한 흔적이 없는 사무실은 언제든 폐업하고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폐업을 하면 사무실을 다시 알아보면 되겠지만 그런 번거로운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반면 시설과 인테리어에 제대로 투자한 곳은 이미 투자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래 사업할 곳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사무실에 방문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이나 사무 업무를 봐야 하는데 시설이 쾌적하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조건들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 직접 방문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공유 오피스인지 둘러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가장 마음에 들었던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했는데요. 매니저님이 이메일로 임대차 계약서를 보내주시면 내용을 확인하고 입금, 서명하면 끝입니다. 제가 계약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다시 임대를 놓는 전대차 계약 형태였는데요. 사업장을 전차하여 빌리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전대차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대차 동의서를 같이 받았습니다. 매니저님이 알아서 잘 처리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계약을 마칠 수 있었고 시간은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시는데 나중에 임차료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업장이 생겼으니 드디어 인허가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게임 제작과 관련된 업종을 추가해야 했는데요. 게임 제작과 관련한 업종 코드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게임 제작업 등록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저처럼 사전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저는 정부 24로 신청을 했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귀찮은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게임 제작업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검색해서 찾아보니 기관마다 양식이 다르기도 했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아서 조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양식을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에 양식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류는 다 준비가 됐고 첨부해서 제출만 하면 됐는데요. 여기서 또 귀찮았던 부분이 첨부 파일 확장자가 PDF나 DOCX 포맷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서류들을 캡처해서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첨부했어요. 그렇게 제출 서류들을 첨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수령 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저는 최대한 빨리 받아보고 싶어서 방문 수령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내면 신청 완료입니다. 저는 28,000원이 나왔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안내된 내용에는 처리에 3일 정도 걸린다고 해서 신청하고 얼른 3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신청하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도 신청 내역의 진행 상태가 아직도 접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하루 이틀 지났을 때는 원래 이런 건가 싶어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결과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도 접수 상태인 게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안 좋아서 기관 정보에서 확인한 담당 기관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제작업 등록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접수 중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처리되는 건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문의를 했더니 전화를 받은 담당 직원분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게임 제작업 신고가 항상 정부 24와 연동이 문제가 있어서 놓칠 때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발생한 화재 때문은 아닌 것 같았고 만성적인 문제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신청 서류를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 주신다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이때부터 조금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전화를 안 했으면 신청한 줄도 모르고 있었을 거라는 말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조금 기다리니 다시 직원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저는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분께서 저에게 서류를 확인해보니 사업자 등록증이 빠져있는데 이거 필수 서류라 제출해 주셔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사업자 등록증이요? 누구의 사업자 등록증이요? 라고 다시 물었어요. 공유오피스 사장님의 사업자 등록증을 달라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의 사업자 등록증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게임 제작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를 내려고 신청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게임 제작업 신청 서식 보시면 필수 서류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항상 처리할 때 다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꽤 당황해서 정말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건지 수차례 더 확인을 부탁했지만 결국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자세한 문의는 세무서에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무서에 전화 연결하는 게 원래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20분이 지나서야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었어요. 결론만 말하자면 제가 맞았습니다. 게임 제작업 등록 신고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 전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담당 직원과 통화를 하기 위해 전화를 집어들었는데 이런 문자가 도착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빨리 신고를 마무리하고 싶어서 다시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시계를 보니까 12시였어요.
점심시간이네요. 1시가 지나기만을 기다렸고 다시 전화했는데 다른 직원이 받더니 담당 직원은 외출했다는 겁니다. 2시에 돌아오는 것 같으니 그때 다시 전화 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짜증이 났지만 알겠다 하고 다시 2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도 부재 중이었습니다. 결국 3시가 돼서야 그 직원하고 다시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무서에 확인해 봤는데 게임 제작업 등록은 인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이전에 신청하는 게 맞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직원분이 네, 사업자 등록증 없어도 신청 가능하시고요, 메일로 전달드린 신청서만 다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때 솔직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이해합니다. 그래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이 신청 서류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화는 났지만 일단 일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접수라는 단어에 저는 이거 일이 꼬일 수도 있겠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오늘 내로 처리가 완료되어야 정상인데 이제 접수하면 또 언제 처리해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럼 제출하면 오늘 안에 처리가 되는 건가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담당 직원분은 메일로 서류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해드릴게요 라며 질문에 대한 답을 피하더라고요. 답답했지만 꾹 참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접수해주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건 언제일까요? 라고 다시 물었어요. 직원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지금 빨리 접수하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이때는 진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전산 연동이 안 돼서 확인을 못했다는 핑계는 민원인이 알아야 할 내용도 아니고 게다가 필수 서류도 잘못 안내해서 세무서에 문의하느라 시간 날리고 부재 중이라 또 기다리고 진작에 끝나야 할 일을 4시간이나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작정하고 들이받으면 할 말은 많았지만 앞으로 업무상 또 마주칠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를 참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등록증 받으려고 3일 넘게 오늘만 기다렸고 오늘도 하루 종일 등록증 발급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오늘 중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데 제발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정을 했죠. 그랬더니 최대한 빨리 처리되게 노력해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등록증 나오는 건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빨리 처리돼서 4시 반 정도에 처리가 완료됐어요. 원래는 등록증을 수령하려면 방문해야 하는데 메일로 보내줄 수 있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리가 완료되면 이렇게 등록 면허세를 내라고 문자가 도착하는데 금액이랑 계좌번호를 잘 확인해서 입금하면 끝입니다. 하소연이 조금 길었는데요. 제가 이런 경험을 공유하는 이유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특히 게임 제작업 등록 신고하시는 분들은 꼭 2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 제작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게임 제작업 등록 인허가를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 제작업 등록을 신청하고 관할 기관에 연락해서 언제 처리되는지 꼭 물어보세요. 연동 문제로 담당 기관에서 확인을 못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민원인이 스스로 챙기는 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만 하면 됐는데 이때가 금요일 오후 4시 30분이었어요. 저는 이날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끝내버리고 싶어서 서둘러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인적사항 가볍게 입력해주고 사업 특성은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1인 사업이고 사무실을 임차했고 통신 판매업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저기서 4번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나눔 세무사라는 서비스를 통해 영세 사업자가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회계사 세무사분들을 연결해 주는데요. 일단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서 신청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혹여나 이용하게 된다면 이것도 후기를 남겨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 정보는 상호명 개업일자만 입력하면 되고 사업장 소재지는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소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 아래는 임대차 내역 입력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면적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목록 오른쪽에 있는 임대차 입력 수정 버튼을 누르면 창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는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했을 때 매니저님이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같이 주셨는데 그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면 됐습니다. 다음은 업종을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지난번에 계획했던 업종보다 6개가 늘어서 총 11개의 업종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업종들인데요. 저번보다 좀 많아졌죠? 지난번에 공유드린 내용에서 추가된 업종 코드는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이유를 말씀드려보자면 게임
게임 개발의 경우 모바일 게임만 선택했었는데 혹시 몰라서 나머지 게임 관련 업종 코드들을 전부 추가했고 외주 개발을 맡을 기회도 있을 것 같아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업종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SNS 마켓 업종 코드는 쿠팡 파트너스처럼 내 제휴 링크를 통해 구매가 발생했을 때 나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어필리에이트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할 때 선택하는 코드인데요. 예를 들면 유튜브로 상품을 홍보하거나 건강 카테고리 앱에 쿠팡 다이어트 식품 링크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수익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했습니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은 블로그, 커뮤니티, 뉴스레터 같은 서비스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의 업종 코드입니다. 당장 계획은 없지만 1인 창업이라면 반드시 나만의 커뮤니티와 마케팅 채널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항목들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선택했습니다.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출 서류를 첨부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동의서, 게임 제작업 등록증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최종 확인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서류를 확인해 보았고 이상이 없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목록을 조회해보니 사업자 등록 신청이 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홈택스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날 바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금요일이었고 시간이 조금 늦어서 그런지 다음 주 월요일이 돼서야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이렇게 처리 완료로 바뀌어 있습니다. 출력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정보통신업이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어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문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확인해 보니까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앞서 작성한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여로 체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창을 닫았더니 드디어 저의 사업자 등록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업자를 내는데 들었던 시간을 확인해 보니 딱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저는 주말도 끼어 있고 일이 좀 꼬여서 오래 걸렸는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3일이면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만약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다면 빠르면 당일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비용은 비상주 사무실 2년 계약 임차료 70만원과 게임 제작업 등록하는데 43,300원을 써서 총 743,300원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1인 개발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겪었던 일을 솔직하게 공유해봤습니다. 계획과 다른 부분이 있어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씩 부딪히면서 배워나가는 게 창업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끝났어도 해야 하는 일들이 아직 더 남아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업자 등록 이후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최대한 빨리 다음 영상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